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정치 능력이 부족한 당대표들의 회담이었습니다. 우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합의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것이라 발표한 것조차도 합의가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이런 행위조차도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정치적 DNA가 없는 유치한 수준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능력이 부족한 당대표들이 잊혀져 가고 있고 또 존재감이 없으며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정치 능력은 부족하고 창조적인 정치 기획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심심한 거예요. 그런데 존재감은 자꾸 없어지고 그래 초조하니까 서로 차나 한잔 마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나도 될 일을 그 자범 국민 속이는 거를 여사로 생각하는 이재명이가 이런 거짓 생쇼를 기획해가지고 그것서 선택된 것이 한동훈입니다. 윤석열은 상대를 안 해주고 당대표가 한동훈이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도 정치 기획력도 없고 정치력도 부족하니까 차 한잔 마시는 거 둘이 가가지고 한 2시간 쇼하고 그게 뭔가가 나오면은 하고 그 나올 게 없으면은 둘이서 단독 밀담을 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호기심을 던져가지고 가짜 뉴스에 홀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미에 맞게 거짓말 같은 걸 설설 풀어내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쇼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회담으로서는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아무 그거 없이 자기들끼리 생쇼를 한 게 그래도 그 국민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바보 같은 한동훈이가 둘이 독대를 하자니까 40분간이나 큰 독대를 해가지고 무슨 40분 동안이나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런 그 머저리 같은 국민들한테 그 가짜 뉴스거리를 던져주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이재명의 그 연출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옛날 말에 노는이 연불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노는이 연불하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능력 없는 당대표들이 둘이 모여서 중연불하듯이 스님들 연불을 하듯이 그 정치하는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의 어떤 기사에 오늘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이에 대한 견제 당대표 둘이서 여야 당대표 둘이서 대통령인 윤석열이에 대한 견제는 일정하게 합의된 듯하다 이런 그 문구를 읽었는데 그 말인 맞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둘이서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윤석열이에 대한 압박 혹은 견제를 하는 신용을 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겨레 신문이 그 한글레답게 그런 그쪽 이재명 쪽에서 흘린 그런 기사를 보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대표로서 그 가짜뉴스 머저리 같은 국민들이 좋아할 40분 독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러면서 그 40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소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국민 관심용 독대가 있었다는 거, 그 정치적인 모략용 그 독대가 있었던 거, 그 두 가지가 아주 그들의
의혹을 성공시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전술이 한동훈이가 이용을 당했다는 것을 재차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독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대표 둘이가 독대로 무슨 둘이만 엄밀하게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동훈이가 어떻게 그저 공산 좌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가 보니까 공산 좌파들의 전략 전술을 굉장히 흉내내려 하고 있어요. 그 의대 정원 문제 혹은 이런 그 의사 부족에 대해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산 좌파들의 전쟁이냐 평화와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 생명이 우선인데 최우선인데 그 숫자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거는 전쟁이냐 평화냐에 있어서 전부 다 평화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준비는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뭐 전쟁 준비를 한다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의대 정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 좌파는 이런 프레임을 가져다가 와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프레임 전쟁이 우파가 주도를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는지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모략적이고 술수적인 그 카드라 뭐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한동훈이가 그런 전략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독대로 나눌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 독대에 대해서 못을 박은 거예요. 사전 그 어떤 브리핑이라나 사전 그 회담 사전에 기자회견인가 했을 적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법적인 심판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라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독대 후에 이재명은 이런 말을 음모론으로 흘렸을 겁니다. 아, 한동훈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나치게 압박을 주고 있다 라고 하더라라는 거짓말을 할 충분한 작품이거든요. 이 문제 말고는 독대에서 둘이가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회담 전에 선수로 이재명의 그 의도를 찔른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어제 회담에서 정말 빛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만약에 사전 브리핑에서 그 말을 안 했다면은 한동훈은 자범 이재명의 의도에 말려 들어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동훈이가 사전 브리핑에서 대응을 잘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로는 독대를 가지고 카드라 뭐 이런 말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설사 조금 그 이재명의 자법 기질로서 사기수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이 될 거리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정치적 개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 한동훈이가 말했다시피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발상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약합니다. 조금 임팩트를 조금 더 높여도 괜찮는데 그 정치적인 발상이 아주 그 대통령을 그 감안을 해서 그렇겠지만은
발상력의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고 기획력에 있어서 창조력,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 의해서 이재명이를 흉내내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재명이를 넘어서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라는 큰 산이 있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여러 가지 조심하다 보니까 야당 대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이를 지금 주도해야 되는데 이재명이의 대응밖에 못한다. 대응한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에 반응하는 주된 입장이 아니고 종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바로 독대 같은 것입니다. 이 독대라는 게 아주 음모적이고 모략적이고 공산 전술이거든요. 아무런 그 회담에 그 성과가 없으면 둘이서 10분간 뭐 차담을 했다. 둘이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했다. 둘이만의 깊은 약속으로 발설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상력을 부여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살짝 붓는 그런 게 공산 좌파들의 선동술입니다. 그런 일에 왜 동의를 하고 동조하느냐, 이게 왜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심히 염려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하다가는 구설수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공산 전술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우파의 사상인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면서 공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 모든 기준은 우리가 배워왔던 시민의식이 기준이니까 시민의식으로 하루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그 독대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음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에 대한 견제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사법 리스크에서 그 어떤 우위를 가져가려 하는 거고, 한동훈은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다. 뭐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해 볼 적에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이의 견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강력한 경고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료개혁이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문에 대하여 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국회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였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이가 한동훈 당대표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해 볼 적에는 임기 후반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이 당대표 회담에 슬쩍 그림자같이 비쳤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이가 이런 여러 가지의 당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 회담으로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냥 차남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북두시민혁명군이 추론해 볼 적에는 지금 야구로 치면은 역전 7회 말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로 치면은 7회 말이 1번, 2번, 3번, 4번 타자가 나오듯이 지금 완전 자유우파의 그 주전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이 부위원장 김태규 판사를 비롯하여 노동부 장관 김문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을 포진시키면서 자유우파의 정통성으로서 국가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조그만 흠집이나 견제에 대한 결과물을 대표회담에서 표시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같은 잡범이 공산 좌파들이 어떤 연출이나 어떤 쇼로도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 한동훈을 지렛점으로 해서 분열을 강요하든지 또 윤석열과의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일체 봉쇄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유우파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유승민이나 이윤석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꼭 이재명이를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그 일치단결된 모습보다는 엇박자를 내는 그런 그 어떤 이중간첩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동훈을 통해서 그런 거를 구축하려고 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왜 급하게 대표회담을 성사시켰는가라는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의 압박에서 선고를 넣어준다거나 재판 연기 등을 통해서 조그마한 숨구멍이라도 내보려고 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또한 이재명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역할 혹은 존재감의 폭을 넓혀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동훈이 큰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에게는 이번 회담이 큰 실패로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과 이재명이 나란히 서면서 이재명보다는 월등히 앞선다는 비교 우위를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관적으로 한동훈이 낫다, 이재명이 낫다 이렇게 그동안에 지지층들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길고 짧은 것을 딱 대본 거예요. 그러자 그 한동훈이가 전통적인 그 인물 평가인 신은섭한 신체적인 외모, 얼굴이라든가 젊음이라든가 그 어떤 총기 이런 게 외모적으로 확 두각이 드러났고 말도 웅변도 우리가 듣기에는 좀 너무 단호하고 좀 고집스러웠는데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그 늙은 목소리를 내는 이재명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판단력, 그 여러 가지 주변에 비춰주는 아우라가 이재명이보다 이때까지는 서로 절대적 관계로서 비교가 됐는데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둘이서 딱 같이 앉게 되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보다는 월등하게 낫더라 하는 게 국민들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이재명은 어제 회담에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서 그랬는가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속된 말로 해서 왜 그런지 얼굴이 완전히 사가버렸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운이 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오늘쯤에는 공산 좌파들이 유튜브 등에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할 텐데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무슨 뭐 실드 칠, 그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실드 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화면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뉴스 화면을 따가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위를 점했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 회담 끝나고 계단 내려오는데도 그 한동훈은 활달하고 이런데 이재명이는 뭐 침울하게 투덜 걸음걸이조차 투덕투덕 걷고,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재명이의 키를 대강 아는데 한동훈이가 똑같은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와서 옷 입은 게 아주 어색했어요. 갑자기 키 높은 구두를 신으니까 그 바지가 길이가 안 맞고 이 양복 길이가 안 맞잖아요. 그 옷도 내가 볼 적에는 왜 저렇게 급하게 무슨 준비가 됐다. 지난 시간에 급하게 왜 성사를 시켰는가 이래 강의를 했는데 뭔가 성급하게 회담이 이루어지고 조급한 느낌을 주면서 완전히 어제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망한 회담이다. 그리고 한동훈도 큰 실적은 없었지만은 이재명이의 음모론을 사전 브리핑에서 사법 심판의 결과에 대한 빌드업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뭐 하여튼 뭐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아주 훌륭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독대에서의 음모론을 차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나타냈고, 이재명과의 비교 우위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그런 뭐 평가를 하자면은 좋은 결과는 한 그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의의 결론을 마치면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회담에서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선천적으로 잡범이에요. 왜 그게 나타났나 하면은 사전 브리핑이 끝나고 회담장이 테이블이 굉장히 큰 테이블이었어요. 그러면은 유머라 하는 게, 우리가 링컨의 유머라든가 처칠의 유머라든가 정치인들의 유머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이 많은데, 이재명은 꼭 그 잡범스럽고 범죄스러운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회담에서는 멱살을 잡고 싶어도 멱살을 잡을 수 없겠네. 이게 자기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유머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범죄인으로서 상습범이고 아주 잡범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머 단어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어떤 어병의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개성이 거칠다 하는 것을 당장 이 유튜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단어라든가 억양이 거칠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재명 그 자체도 잡범스럽고 아주 비굴하고 범죄인의 그런 태도가 모든 몸과 말에서 튀어나온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활약으로 지금 조금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지만은 야구의 7회 말로서 지금 아마 한 5대0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전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지금 그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윤석열 감독이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 어떤 그 타순을 조정하면서 그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우파는 이런 역전을 위한 야구장 내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가지고 자유우파의 대표들인 국회의원, 장관들이 투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응원하고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만으로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결론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맨손으로 지금 나와서 유튜브를 거칠게 참 부족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약 한 6개월 만에 1차 가이드라인 500명을 오늘 달성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늘도 있을 거지만은 이제 곧 유튜브가 공식 크리에이터로서 인정해주는 1차적인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또 하나의 구독 시간, 시청 시간의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1차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준비하고 한국의 공산화를 막으면서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축합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